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강철부대 1화를 뒤늦게 봤습니다. 보고 이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리뷰를 보고 2화를 봐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리뷰를 항상,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권유하진 않겠습니다. 챙겨보면은 2화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좀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밌고, 또 이제 제가 하나하나 뭔가 또 예측하는 것들이 나중에 성지가 되거든요. 진짜로요. 예. 뭐 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고 이건 이럴 것 같습니다 하면 대부분이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듣고 하게 되면 듣고 이제 관철 부대를 좀 저를 이제 조미료로 생각하시고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더 이제 윤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끝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철 부대 이제 각자 캐릭터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이제 집결을 하죠. 각자 생활관에서 이제 각 팀들이 이제 모입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그 순서는 이제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출연진들은 이제 작가분들한테. 그래서 누가 먼저 자리 잡고 있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또 707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예, 해군은 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를 짜가지고 어떤 약간 구도라든지 재밌는 연출을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런 느낌인데. 육군부사관 하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친근했습니다. 왜 친근했냐? 따끈따끈하게 제가 작년 이맘때는 아니구나. 8월 초에 제가 상사 진급했었고 거기서 이제 뛰어놀고 그리고 그 강철부대 우먼 참가대원분들이 앉아서 본인들끼리 담소 나누고 간물대 만져보고 의자에 앉던 곳에서 제가 교육받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작년에. 따끈따끈한 작년에. 그래서 너무 친근하고 그 관물대 그대로였고 그 생활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친근하고 저와 연관된 이번 1회차는 저와 연관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정겨웠다. 그 육군부사관 위병소도 기억이 나고 들어가서 후보생들 모자이크 처리해줬는데 교육받는 교육생들 막 지나다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사람들 입장 한 명씩 할 때 그때도 너무 이제 제가 교육받을 때처럼 저희가 교육받으러 왔을 때 이제 특전사분들이 모여서 다니니까 예비역 특전사지만 물론 신기하게 후보생들이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육군 후보생들이. 그래서 저희 보고 막 인사도 하고, 예, 인관 해가지고 인관 이후에 기술 교육 받는 분들, 양성교육 말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막 인사 오지게 봐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다른 걸 박진 못하니까. 윤호와남생.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 약간, 해병대 팀 등장 이야기만 단일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팀장님 중에 이제 그 팀장을 욕심을 냈었던 중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성함을 까먹었습니다. 이제 차차차 제가 리뷰를 하면서 성함 좀 외우도록 할게요. 근데 그분이 메고 오시던 밀리터리 가방이 제가 평상시에 운동 갈 때 맨 가방하고 똑같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친근했고 그 가방을 메고 제가 또 육군부사관 학교에 갔었거든요. 그분도 육군부사관 학교에 집결할 때 그 가방을 메고 갔듯이. 그래서 이런 연관성도 있고 가방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서 굉장히 조금 반가웠다. 예, 이창주 선배님이라는 선배님이 저한테 가방을 선물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가방을 잘 메고 다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해병대를 처음에 좀 많이 판을 깔아주더라고요. 김동현 대원님도 뭔가 느낌이 내금새가 해병대원이 우승할 것 같다 약간 이러면서 막 깔아주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포인트를 확 집어주고 확 편집점으로 클로즈업을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우리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철부대만 우리가 뭐 공부하듯이 그다음에 수능 강연 보듯이 국가고시 강연 보듯이 봐요. 편하게 보잖아요. 예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 우리가 공부처럼 보잖아요. 편안하게 보다 보니까 놓쳐다. 일반인들 다 놓친데 요런 것들이 복선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찝어두시고요. 해병대 뭔가 우승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진짜 이거 메모장에 꼭 적어 주십시오. 이게 이 글이 성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호 와담생. 그리고 신정민 대원님이 나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자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 신정민 대원님이 팀 미션 할 때 복병이 될 겁니다. 체력으로 뭔가 캐리를 하는 복병이 아니라 고문관으로 복병이 될 겁니다. 이거 진짜 밑줄 쳐주세요. 자, 신정민 대원님이 오히려 더 팔이 안으로 굽죠. 집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근데 이분이 통역장교에다가 처음에 왔었을 때 그 박혜인 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였어요. 운동 많이 하시고 어떻게 강철부대 우먼을 준비하셨나요? 근데
박해인 중사님도 저는 강철부대 우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5kg씩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5kg씩 떴대요. 그래서 신정민 중사님이 놀래요. 놀래면서 야 이분 괴물이다 라는 어떤 눈빛으로 하고 또 우리 팀이라서 든든하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신정민 중사님은 해군에서 통역장교로 오셨다 하더라고. 이제 외국어를 잘 하셔서 통역장교로 오셨다. 그래서 뭔가 특수부대원들하고 견주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전투력이 부족해 보이고 피지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말하는 목소리의 어떤 기백적으로나 봤었을 때 그냥 제가 볼 때는 뭐라 해야 될까 어디 스터디 모임 이거 물론 신정민 대원님을 저는 비하하진 않습니다. 와이프하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응원하고 하는 바이지만 냉정하게 프로그램으로 평가했었을 때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뭐라 해야 될까 영화 리뷰 모임 같은 데에서 그런 정적인 이런 정서에서 모임을 하는 어떤 약간 컨텐츠에 어울리지 몸으로 경합하고 이런 거친 프로그램에 나오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에게 어떤 느껴지는 메리트는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뽑은 이유는 이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고 또 이제 해군의 통역장교라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페셜함을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색을 하고 또 더 솔저스에서도 이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팀에서도 이강우 대원님이 외국어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팀장하고 소통을 중간에서 중계를 해줬다며 한국어 영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인데 어쨌든 약간 스마트한 느낌의 어떤 캐릭터를 장점으로 잡고 뽑은 건데 체력적으로는 너무 빈약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팀 미션 할 때 하고 또 해군이 1순위로 떨어지는데 약간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거는 신정민 대원님이 뭐 잘못한 거겠습니까? 그냥 본인의 역량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신정민 대원님이 물론 이건 추론이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까봐야 되고 해군이 먼저 떨어진다는 보장 없겠지만은 떨어지게 되면 약간 요런 전력이 저조함에 의해서 많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신정민님 탓이다 뭐 이렇다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스노우볼로 굴러서 나중에 이제 팀 미션하고 할 때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박해인 중사님 5kg씩 떴다라고 했을 때 신정민님께서 그렇게 우월하게 마치 제가 마이클 조던 보듯이 쳐다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강철부대 우먼을 준비하는 특수부대하고 경합하겠다는 여군이 매일 5kg밖에 안 뛰었다? 저는 이거는 오바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 5kg 이상 뛰고 웨이트를 스트레칭 포함해서 2시간 이상씩 합니다. 247, 365에 365일, 7일, 24시간을 저는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더 솔저스에 나갔었고 더 솔저스 나간다고 특별하게 운동 더 한 것도 없어요. 평상시에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운동 가면 3시간 정도를 하거든요. 걸어갔다 걸어오는 시간은 30분 걸려요. 그거 빼도 본 운동만 3시간인데 그리고 저녁에 시간 남잖아요. 가볍게 자전거를 탄다거나 가볍게 산책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한 2시간 정도는 약간 쿨다운 느낌의 운동을 저녁에 하거든요. 와이프하고 산책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저는 주 7일 365일 이어지는 운동 루틴이란 말이에요. 그치만 강철부대 우먼의 다른 707 출신의 여군들, 그 다음에 특전사팀의 여군들, 이런 분들 준비하는 거 운동 제가 볼 때는 5km 뛰고 크로스핏 따로 하고 또 수영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 5km만 뛰었다? 제가 볼 때는 해군 전력 딱 봐도 이제 그게 나옵니다. 답이. 예, 그래서 저는 해군팀에 악하 심정 없습니다. 냉정하게 하고. 해군팀에 오히려 더 팔 안으로 굽습니다. 왜냐 와이프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근데 해군 전력 그리고 또 대표로 나온 사람이 매일 5km밖에 단일로 안 뛰었다는 박해인 중사님이 외줄로 나왔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그냥 해군을 지금 PR할 수 있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팀 미션 할 때 개인 미션 할 때 답이 좀 나옵니다. 많이 좀 꼴찌에서 감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학정형으로.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5km만 뛴다는 거는 물론 이것도 많은 운동량이지만 이건 일반인 수준인 거고, 특수부대 프로그램에 나오려면은 오전에 5km를 뛰었어요. 물론 생업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오후에 크로스핏 한탕 뛰어주던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약간 서킷 느낌으로 특수부대분들 훈련하는 느낌으로다가 막 그 고립 느낌의 운동이 아니라 약간 스트렝스, 파워리프팅, 그 다음에 지구력 올려하는 맨몸 운동들을 서킷 트레이닝으로 돌린다든지, 근력 운동을 한 번 더 해주거나 야간에 뭐 산을 한 번 더 탄다거나, 그런 느낌이 저는 나줘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물론 외모로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아직 본 미션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무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도 더 솔저스에서 24명이 나왔나요? 예, 24명이 나왔는데, 20명이 나왔나? 저도 지금 긴가민가. 아무튼 거기 나왔던 대원들 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농담만 진담만, 그때 당시에 제가 몸이 막 드라이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막 체지방이 낮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벌크업을 하고 있던 과정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고 싶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5kg까지 몸을 찌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 전에 75kg였는데 더 솔저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뭐 나갈 줄도 몰랐었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었고, 그냥 현생 사는 과정에서 그래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벌크업이라는 것에 어떤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돼지가 돼 있었습니다. 마치 마크 헌트, 그 다음에 MMA 선수로 따지면 효도르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예. 피부도 허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덧솔저에서 나가가지고 상의 탈의를 한다든지, 옷을 입었을 때 맵시가 물론 안 나죠. 자아성찰 잘 되죠. 메타인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덧솔저스 19명 대원분들이 이구동성을 이야기했던 게 제가 제일 먼저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대요.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나 외모적으로만 봤었을 때. 둥글둥글하게 생겼고 순둥순둥하게 생겼으니까. 예. 근데 이제 외모가 하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판일 수도 있다는 점을 물론 보험 들어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군이 전력이 약할 거라는 건 저는 이제 확정형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어떤 작은 보험은 들지만은, 그래도 프로그램을 나갔던 저는 또 프로그램에 나갔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또 제가 또 이런 리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중률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은미 중사님이 나올 때, 예, 장은실 MC님이 비춰줍니다. 근데 이거는 또 복선인 게, 피지컬백에서 장은실님하고 강은미 중사님하고 참호격투 같이 공뺏기 미션을 했었어요. 2라운드 미션. 그때 장은실 중사님은 투기 종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강은미 중사님을 막 탈탈 털었거든요. 그래서 탈곡기처럼 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은실 MC님이 막, 와, 대박. 와, 너무 무서워요. 뭐, 살벌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너무 저는 가식적이에요. 아니, 자기가 한국에 있는 여성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면서 특수부대 여군분들 나왔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장은실님 해가지고 다른 어떤 군부대 팀 아니더라도 국군 체육부대 팀이라 해가지고 장은실님 해가지고 강철부대 우먼에서 한 팀 더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외줄이면 외줄, 뭐 그 다음에 서킷이면 서킷, 참호격투는 참호격투 다 박살냅니다. 기술 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체력 미션은.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살벌하다, 무섭다, 와, 후덜덜 이렇게 뭔가 그 MC 그 방청객 모드로 이렇게 그 과한 표현을 한다는 게 약간 자기 성찰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괴물인지 뻔히 알면서 대중들은 본인이 괴물인 걸 아는데 본인은 자기가 어여쁜 여성으로 이렇게 오판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귀여운 어떤 위트를 제가 던져보고요. 그리고 강은미 중사님하고 장은실님하고는 그런 이제 연이 있고 그렇게 둘이 경합했던 적이 있다. 피지컬 백에서. 근데 장은실님께서는 투기 미션에서 굉장히 이제 압살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특전사분들하고 707분들 군복 갖고 같은 집안이고 많이 나옵니다. 8명 나오죠. 그러면서 분량을 또 많이 잡아줍니다. 두 분의 어떤 연관관계라든지 두 분의 어떤 가족, 어떤 브로맨스, 그 다음에 또 그 둘이의 어떤 경쟁 구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하고 또 어쨌든 유일한 특수부대의 어떤 메리트, 이번 프로그램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1회차에서의 그 분량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두 분이서. 근데 특전사분들 보면 군복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은 딴 거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른 거 솔직히 스나이퍼 교육 물론 훌륭한 교육입니다. 점프마스터 물론 훌륭한 교육입니다. 레인저 훌륭한 교육입니다. 정비 훌륭한 교육입니다. 각종 진짜
뭐 오바로크 치면 붙일 수 있는 패치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전사분들 군복에서 잡다한 패치들이 막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붙어 있는 거 많잖아요. 물론 수료하기까지 엄청난 노고가 있습니다. 밑밥 깔고요. 그치만은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제가 딱 네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할로, HALO, 그 다음에 컴뱃 다이버, 이게 구해척조 스쿠바의 패치인 겁니다. 컴뱃 다이버, 그 다음에 UDT 실, 그 다음에 공수 마크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별이 몇 개냐 그리고 금색 휘장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관록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군복에서 볼 때 특전사분들 너무 휘황찬란한 게 다 붙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11여단 여군분 나오신 분은 옆에 특임대 출신이셔서 그런지 특임대 마크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런 게 이제 뭔지 멀리서 보면은 뭐가 붙어 있는데 식별이 안 돼요. 예. 모르는 사람 모를 수밖에 없죠. 그치만은 주목할 거는 UDT 할로, 컴뱃 다이버, 그 다음에 공수 휘장의 몇 가지의 별과 몇 가지의 어떤 이렇게 그 휘장의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네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주는 교육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물론 교육이 그냥 가서 자다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 노고가 있지만은 태교가 있는 교육은 할로하고 UDT하고 컴뱃 다이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교육이 조금 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고 강도가 높고 하고 또 좀 혹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들은 좀 기술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몸의 육체적인 어떤 데미지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이런 거보다도 기술의 어떤 것들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 것들이 틀리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의 어떤 패치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설명하고 다 이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추려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원초이님 있잖아요. 해군의 팀장님. 어디서 많이 봤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친근한 거예요. 네. 예, 진짜로. 그래갖고 자세히 봤더니만, 예, 사트의 강철부대 2 강청명 대원님이 떠오르네. 딱 떠오르네. 전 청명이 형 누나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요. 예. 물론 아닙니다. 비하. 근데 약간 그 각진 그 얼굴 형태나 그리고 이 안에 이목구비의 어떤 배합 그 다음에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똑같아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뭐 선조들 이렇게 족보조사하면은 진짜로 그 선조분들이 약간 좀 섞이거나 좀 가까운 어떤 선조들인가라는 어떤 의심, 귀여운 의심 한번 해보고요. 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청명이 형의 여동생 혹은 누님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진짜 그런 빙의의 어떤 생각을 하면 혼자서 좀 웃었는데 물론 아닙니다. 비하. 왜냐면 둘 다 윈인인 거죠. 강청명 대원이 유명하죠. 피지컬백 나왔죠. 지금 해양경찰특공대의 요원이시죠. 그 다음에 SART하고 또 강철부대2에서 활약했던 유니크한 대원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비하하고 뭐 이거를 이제 빗대어서 막 이렇게 비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먼에서 특전사분들이 깐죽깐죽대는 어떤 그런 캐릭터와 연출을 이제 많이 일삼았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악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은 다르게 보면은 지금 6팀 나왔잖아요. 분량 아예 없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보세요. 육군 거의 진짜 리액션 말고는 육군분들 디테일한 어떤 인터뷰라든지 개인 어떤 이야기 한 거 거의 없고 육군분들 분량 적고 그 다음에 해군의 신정민 저희 와이프하고 동명이인신 분 분량 거의 없고 진짜 이렇게 언더독으로 빠지신 분들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본인 프로그램 봤었을 때 와 나는 너무 안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지금 보더라도 안 나온 사람들 너무 안 나와요. 나온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특전사분들은 처음에 깐죽깐죽대는 이미지가 있어서 강철부대 1에서 707이 이 역할을 했었잖아요. 막 다른 부대 들쑤시고 다니고 시비 걸고. 그치만 그 사람들이 성격이 12형이라서 시비를 건 게 아니고 연출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번에는 이제 특전사분들이 이걸 자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특전사분들의 어떤 캐릭터들이 좀 어울려요. 다 아기자기하고 귀염귀염하시고 상사님도 상사 짬밥에 11년을 근무하셨는데 노화도 하나도 없으시고 너무 귀염상의 이미지인 거예요. 물론 없습니다. 사심.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깐죽깐죽 되는 것들이 초반에는 너무 이거를 이제 군대 잣대로 정석으로 들이밀고 보시는 분들은 또 욕할 수도 있으면 댓글로 특전사분들 너무 이제 무례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지 빨고 보신 분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과 단인 게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엄청 분량이 많이 나왔어요.
각 부대 들쑤실 때마다 계속 한 번씩 비춰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전사분들 얼굴이라든지 이름은 다 외웠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많이 TV에 마사지 된 거는 내가 TV에 나오려고 사실 이 사람들이 이 고생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자기들이 뭐 선악영향력 자원봉사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출연료 받으려고 나왔고, 막말로. 이름 알리려고 나왔고, 많이 TV에 비춰지려고 나온 건데, 악역이 됐든, 뭐 그게 됐든 TV에 어쨌든 나와야지 이후에 어떤 활동이라든지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후에 어떤 행보가 결정되는 거예요. 악역이 됐든 뭐 선한 역이 됐든. 그래서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떤 역할이 됐든. 예. 똥싸개가 돼도 나와야 돼요. 예. 진짜로.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은미님, 그 다음에 전민선님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멋있고 좀 약간 좀 베테랑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분들이 할로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대목이 그게 있다 했잖아요. 예. 할로, 컴뱃 다이버, UDT 교육이 제일 좀 힘들다. 근데 할로 교육을 다 나오시고 공수 휘장도 굉장히 별이 많고, 강은미 중사님은 또 이제 그거예요. 이제 황금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1000회 이상 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베테랑이고 엄청나게 또 어떤 강화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문 분야 쪽에서 엄청 디테일하고 날카롭게 전문 분야 쪽에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식별이 되기 때문에 좀 멋있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특전사 현업 중에서도 수중 어떤, 그러니까 컴뱃 다이버로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UDT를 수료하신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들이 특전사 내에 여군들이 있지만은 수중 임무는 다 남군들이 합니다. 전문 그것들 다 남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육을 나왔거나 그런 어떤 팀에 해당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공도 다 남자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능해야 되고 고공전단 팀에 있어야 되고 유능해서 그 교육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이서 할로 교육이 나오신 거가 굉장히 멋있었고, 휘장도 이제 많은 별이 붙어 있는 것 보고 약간의 리스펙이 생겼다는 것과, 지금 나왔던 사람들 중에 뭐 물론 다수의 교육, 스나이퍼, 뭐 정비 많이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들도 전 다 높게 삽니다. 그렇지만은 뭐 계급도 대위이신 분들 다 높게 사지만은 어떤 육체적인 특수부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그런 노고의 어떤 가치로 따졌을 때는 지금 할로를 달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건 좀 멋있는 거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여러분들 집어줬으면 좋겠고, 조성원 대원님이 나왔습니다. 조성원 대원님은 에이전트 H님 컨텐츠에서도 컨텐츠를 잘 찍으셔서 인터뷰해서 독거미 부대를 알리는 어떤 인터뷰를 하셨는데, 잘 찍으셔서 그때부터도 약간 각광을 받으셨어요. 약간 걸크러쉬도 있으시고 보이스한 이미지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알고 계신 분들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구나 했어요. 그래서 맞더라고요. 그리고 독거미 부대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 부대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었고, 근데 이분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디서 많이 봤을까,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죠. 제 뇌를. 막 뒤적뒤적 거렸더니만은 더 솔저스 강철부대 3에 정보사 UDU로 나왔던 고인호 대원님하고 약간 닮은 거예요. 네. 고인호 대원님의 남성 호르몬이 많은 어떤 고인호 대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5도 각도, 45 각도로 봤었을 때 45 앵글에서는 진짜 고인호 대원님이 보입니다. 그치만은 고인호 대원님보다 좀 더 각이 져 있고, 고인호 대원님은 남자인데 여자인 조성원 대원님보다 좀 더 둥글둥글하고 오히려 여성스럽게 귀여운 이미지가 있다라면, 조성원 대원님은 좀 더 각지고 고인호 대원님의 좀 더 10년 후의 어떤 느낌? 고인호 대원님이 예를 들어 현장직에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약간 좀 남성적인 느낌, 예. 노화가 되었을 때, 늙으셨을 때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겹친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첫 미션장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예, 특수전 학교로 이제 이동해서 연병장으로 이제 6개 팀을 불러내요. 집합을 시키는데, 예, 집밥을 시켰어요, 최영대 대원님께서. 그래서 뭐 이번 미션은 강력한 베네핏이 달린 또 외줄 미션입니다. 그래갖고 외줄이 이제 미션 설명하는데, 거기를 이제 드론에서 띄워주는데 가슴 한 켠이 뭉클해지면서 양쪽 팔에서 돋았어요. 제가 많이 먹던 닭가슴살처럼 닭살이 돋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제가 2008년도 5월에 거기를 입대해서
11월 말까지 거기를 교육받던 아주 친근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던 그 외줄, 저도 2008년도에 이 6개월가량 맨날 그 외줄을 탔었었고, 그리고 거기를 항상 뛰어놀고, 거기서 얼차려 받고, 거기서 구르고, 거기서 막, 뭐 학습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제식 배우고 하던 곳인데, 그게 강철부대 우먼에서 촬영장으로 쓰이니까는 너무 정겨웠고, 이 세월이 지금 15년 이상 흘렀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죠. 예,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나의 추억과 지금 장소는 그대로다 보니까 만감이 아니라 10만감이 교차해버렸어요. 예,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그래, 조다리가 그렇게, 많이 좀, 그렇게 좀, 뭉클했겠구나,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예,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있으면서 거의 일주일 하는 어떤 말 대화량보다 일반 어떤 사무 일할 때, 집에 왔을 때, 바깥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보다 리뷰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일주일 제가 하는 대화량보다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줄 미션 하는데 특전사분들, 707 특전사분들은 뭔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특전사 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매일 뛰어놀던 곳, 내가 매일 심적으로 편하게 뒹굴던 집에서 뭔가 하게 되면 그래도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특전사분이나 707 대원들 중에 한 명이 우승할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특전사 팀이 이제 우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홈 어드밴티지라는 거는 전 조금 존재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매일 탔던 외줄인 거예요. 예, 그 외줄 그대로 탔고, 그 공간 그대로 해서 숨 쉬면서 촬영했고, 숨 쉬면서 훈련받던 그대로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조성원 대원님이 2등 했잖아요. 최종으로 2라운드 때. 근데 젖잘 쌓였던 게, 조성원 대원님은 그냥 진짜 피지컬로 탔어요. 예. 뭔가 그 상사님 특전사에 계시던 분이 1등 했잖아요. 그분은 정말 뭔가 기술이 좋고 11년 동안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전 느낀 게, 다 같은 11년 상사여도 외줄 못한 사람 못합니다. 예, 특전사 상사는 다 저렇게, 여군 특전사 상사들도 외줄을 잘 타나 보구나. 아니에요. 그분이 성실하고 유능한 엘리트였기 때문에 강철부대 우먼 나온 거고, 이렇게 외줄 잘 타는 거지.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 특전사 출신의 뭐 부사관이지만은 뭐 다 그렇게 잘 타진 않습니다. 그분이 잘 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외줄을 꼬고 타는 외줄 중에서 또 기술을 엿봤던 게, 조성원 대원님은 피지컬로 탔다 했잖아요. 다리를 꽈서 뭔가 체중을 락 시켜놓고 탄다는 느낌보다, 그냥 긴 팔과 큰 키로 그냥 이렇게 한 움큼 한 움큼 크게 이렇게 채서 힘으로 타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그 상사님, 특전 상사님께서는 발로 확실히 락을 잠가서 체중을 이제 외줄에다가 실어놓고 이제 휴게를 갖는 거죠. 휴게를 갖고 손을 3번 챕니다. 예, 손이 짧다 보니. 그래서 이 한 번 크게 타는 조성원 이 중사의 이 외줄 타는 이 보폭을 3번 타는 걸로 무마시켜서 이거를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밟고고 3번을 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손을 마지막에 발을 다시 또 올려서 3번을 채야 되는 과정 때 두 손이 완전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이제 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지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11년 짬밥의 상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다 같은 11년 짬밥의 상사여도 이렇게 잘 타거나 이런 어떤 성수감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어떤 케바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우희준 대원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같은 준씨입니다. 예, 저도 본명이 끝에 준자 들어가는데, 준브라스님께서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티저를 올리면서 분명 이제 좀 시장 조사라든지 시세 파악을 했을 거예요. 제작진이라든지 이런 편집자분들이. 괜히 그거를 툭툭툭툭 밑밥으로 던진 게 아닐 것이라는 전 느낌이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내려는 것이 어쨌든 궁극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수적인 것들도 보는 거죠. 예.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떻게 좀 이 사람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거를 약간 편집의 방향을 약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이라든지 그 시즌의 어떤 큰 어떤 슬로건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뿌리 뻗는 건데 어쨌든 이제 대중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사들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약간 여론이 약간 안 좋아지는 것도 크게 안 좋지, 그러니까 막 크게 우려가 되고 막 논란이 된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힘줘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치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냥 불순분자를 1%라도 걷어내고 싶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저도 물론 이거 몰라요, 속세는. 어떤 그 내부 사정은 물론 모르지만은, 마지막 최종 편집 때 좀 걷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우이준 대원님을. 왜냐면, 물론 1회차지만은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떤 활약이 더 숨겨져 있을지 하고 또 이후에 어떻게 히어로 모드 할지 이게 판도가 많이 뒤집히긴 하거든요. 그치만은 이런 좋은 어떤 재료를 두고 요리할 때 너무 안 쓴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서, 왜냐면 지금 나왔던 대원들 중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제일 인지도가 있고 제일 뭔가 이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스타성 있는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주얼적으로든 약간 체력적으로든 기술적인 거 나왔을 때 물론 좀 딸리시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많이 이렇게 걷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거 최종 편집 때 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방송국 측,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그거를 이제 오퍼가 끝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송출하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편집할 거 편집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걷어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우이준 대원님이 거의 안 나와요. 예. 처음에 본인 소개를 짧게 뭐 10초 한 거 이외에는 그냥 서브로만 나옵니다. 예. 그냥 3자 입장에서나만 나와요. 예. 광각으로 잡혔을 때라든지 화이팅! 화이팅! 특전사 화이팅! 이런 거 말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걷어지면은 희준대원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저는 이 방송 자체만으로 보는 거예요. 사심 없어요. 예. 뭐 나쁜 감정도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도 저를 물론 모르시겠지만, 그치만은 이런 좋은 재료인데 그냥 방송적으로 내가 예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봤었을 때 너무 좋은 재료인데 요리에 안 쓴다라는 거는 아깝지 않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육볶음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안 넣는다는 거는 제육볶음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이거는 제 말이 좀 맞거든요. 예. 어쨌든 방송은 뭐 히트 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줘서 방송을 살려야 돼요. 예. 모르는 사람, 인지도 없는 사람이 물론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험적으로다가 좀 방송을 해봤고 인지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카메라 앞에서 마사지가 돼 있고 보이스 같은 것들을 마이크웍이 되는 사람들이 앞에서 좀 많이 설쳐주고 앞에서 이렇게 좀 분량을 뽑아주고 프로그램을 살려주는 게 아무래도 안전빵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싶고, 이수연 대원님 있잖아요. 이수연 대원, 해병대의 조정선수이자 피지컬이 기대되는, 힘쓰는 미션이 기대되는 이수연 대원님 있잖아요. 예, 멧돼지라고 이렇게 놀리는. 물론 저는 이분에 대해서 그냥 군인으로 봤었을 때 멧돼지라고 한 거지 여자로서 멧돼지라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길 바라면서, 이수연 대원님이 보여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요. 제가 엊그제 제가 한 번씩 가는 분식집이 있거든요. 그 분식집 사장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거의 분식집이 배짱 장사예요. 사장님 혼자서 밤 장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뭐 해장하러 오거나 그럴 때 그냥 밤늦게 해가지고 새벽에 다 열었다 닫고 빠지거든요. 번호도 없어요. 네이버에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가서 자주 가서 단골돼가지고 개인 번호 물어봐야지, 오늘 장사해요 전화해가지고 가야만이 뭐 랜덤 박스거든요. 안 열 때도 허다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인기가 많고 자주 가는 이유가, 제가 사는 곳이 여수인데 여수에 혹시 호돌이 분식이라고 이수연 대원님과 똑같이 닮은 사장님이 계시면서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대원님이 푸짐하시잖아요. 여기 사장님도 굉장히 푸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 호돌이 분식을 많이 가거든요. 뭔가 어울리지 않나요? 이수연 대원님과의 호돌이. 사장님이 퍼주는 어떤 이런 인심이 그 가게 명하고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호돌이.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이제 치팅을 하고 싶어갖고 순대 1인분하고 떡볶이를 사러 갔어요.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거의 4명이서 먹어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줍니다. 그리고 순대 여러분들 많이 먹어봐서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제가 음식 리뷰를 해서 죄송한데 순대는 당면 들어있는 그 순대만 많이 넣어주고 하고 또 가공으로 해준 인조 내장으로 당면 꼽아놓은 순대만 많이 넣어준 데는 오지가 아닙니다. 예. 진짜 내장에 순대가 꽂혀 있는데 그거를 적게 주고 진짜 우리가 먹는 내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 그다음 허파 요런 걸 많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고단백이고 그게 진짜 영양가고 그게 찐이거든요. 그거 잘 먹는 사람들이 순대 먹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일반 당면 들어있는 순대보다 더 많이 줘요. 5,000원인데. 그리고 이거를 거의 진짜 3명이서 먹어도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떡볶이도 1인분이 3명이서 먹고 4명이서 먹어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을 남겨 먹었어요. 그래서 이수연 대원님이 제가 자주 가는 분식집 사장님하고 너무 닮았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비하 아닙니다. 이 사장님 굉장히 유명해요. 예, 장사 너무 이렇게 인심 있게 푸지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약간 사담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2라운드 외줄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이제 결승 미션 강력한 베네핏이 달려있는 이제 자기들이 지목할 수 있는 지목권이 걸린 탈모격투 내에서 그건데 3명이 이제 같이 탔잖아요. 이제 조성원 대원님 그 다음에 한 분 기억 안 납니다. 하고 또 육군 중위님 클라이밍 하셨다는 그 다음에 그 특전사 상사님 이렇게 3명이서 탔는데 가운데 타신 분이 전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과단이 있어요. 이거는 외주를 탈 때 가운데 타게 되면은 양쪽 페이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빠르다 느리다 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빨리 타야지 승리할 수 있겠다. 내가 좀 천천히 타도 우승할 수 있겠다 하면서 안배를 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낑겨서 타면 이게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또 외줄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흔들릴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이런 불안감이 있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잘못 건다거나 뭐가 또 이렇게 잘못된다거나 미끄러진다거나 그래서 가운데 약간 타는 사람이 장과 단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약간 특임대 팀이 조성원 대원님이 불량과 그 다음에 조성원 대원님의 이런 마스크가 굉장히 강렬하고 밀어줘 버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이제 안 비춰지고 보이스가 없어요. 예. 그게 너무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자기 팀에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송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참가자로 봤었을 때는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본인 분량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6개 팀은 골고루 이제 살아있는 팀은 이제 고루고루 이제 밸런스 있게 비춰줘야 되는데 거기서 팀 내에서의 분량은 랜덤 박스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뭔가 방송에 흥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아란 중사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거의 안 나와요. 진짜 그냥 응원하는 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김아란 중사님이 이제 결승전에서 조성원 대원님을 이제 응원하는데 약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아줌마 같이 응원하시길래 조금 무섭습니다. 예. 막 특임 나이때 예. 끝까지 발 닦고 싶죠 하면서 약간 배 쪽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시장 아주머니들이 막 더 깎아줘 3,000원 이거 얼마예요? 3,000원 2,000원 해줘 약간 요거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응원을 약간 좀 시장 아주머니처럼 약간 정겹게 하셔가지고 제가 좀 뭔가 친근한 이미지로다가 방송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있고 2라운드 이제 2화차에 있는 미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제 컨텐츠를 만들게요. 어떤 미션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참호격투 이제 어느 팀이 뭔가 이길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참호격투라는 게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진짜 뭔가 저의 어떤 이런 내피셜들을 굴리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다 막 픽해서 얻어 걸리면 뭐 장땡이고 같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만은 좀 떨어지면은 뭐 그냥 재미로다가 이렇게 위트하게 받아주는 거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2라운드 이제 본 미션인 그 이제 큰 이제 미션 세트장이 보여지고 어떤 미션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 안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션까지 특수전 학교에서 하던 미션이 특수전 학교에서 있는 구조물 가지고 하는 미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찌리찌리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션 따로 이제 나눠서 풀게요. 왜냐하면 지금 40분 가까이 제가 미션을 리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거 방송을 한 번 더 본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중해서 보라고 말 안 하겠어요. 어디 지하철이나 퇴근하시거나 장거리를 뭐 운전해서 내가 귀가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제 리뷰 감상해 주시고 좀 제 리뷰를 보게 되면은 2회차 보고 뭐하고 할 때 좀 눈이 뜨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